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판입니다. 5월 현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손을 잡고 제주에서 우주산업을 육성하려는 한화가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첫 추경 심사가 있었고요. 4.3 트라우마 센터가 국립으로 승격되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부남철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 눈에 띄는 정책이 미래 신산업 추진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주산업과 UAM, 도심항공교통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한화와 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화가 제주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대상지가 중산간이어서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KCTV 뉴스 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월읍 중산간에 있는 초지, 한화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최근 한화그룹은 이 일대를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168개와 맞먹는 1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36년까지 테마파크와 휴양 문화시설, 천여객실의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한화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중산간 난개발 우려와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 부지는 해발 400m 이상 중산간 지역. 게다가 일부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 용도의 지하수 개발이 제한된 만큼 상수도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해발 고도 300m 이상 지역에 대해 보전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제주도정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사업비 1조 7천억 원, 해발 400m 이상 중산간 지역,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 이런 단어들이 좀 눈에 띄곤 하는데 이번 한화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 추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물론 아직 그 사업화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 지금까지 진행된 그 일련의 그 과정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업은 그동안 억제해온 그 중산간 개발을 그 규제했던 그 빗장을 풀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걸어둘 것인가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제주도정의 입장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 허가를 해주려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이면서 좀 오해를 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표출되고 있는 그 지방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의구심의 핵심은 한화와 도정 간에 사전에 혹시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양자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뉴스에서도 이렇게 좀 짚었지만 그 중산간 개발의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 한화의 그 계열사에서 좀 UAM이라는 걸 그 사업을 이렇게 좀 끼워 넣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현재 한화에서 탐라대학교 옛 탐라대학교 그 부지에서 우주센터 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심항공교통 그 UAM 사업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관광단지 개발 사업하는 한화 계열사에서도 또 UAM까지 한다. 그러니까 뭔가 도정과 좀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좀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업이 지난 이제 제주도에서 도 내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 지난 2월 2일에 한화가 그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제주도에 요청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 달에 열렸던 2월 20일 열렸던 도의회에서 정민구 의원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문수희 기자가 아까 방송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 지역이 특별히 이제 제주도에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놓은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건 벌써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먼저 이제 떠보는 간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는 좀 괜찮은 쪽으로, 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또 김상중 행정부지사가 지난 이번 달에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한동수 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하나 그룹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거는 눈 가리고 앙이거든요. 한화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이 계열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화에 대해서 어떤 특혜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더 심화가 될 거고,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안 집중타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그 입지 적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내용의 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그 내용의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그 지금 중산간의 위치, 해발 약 400고지에 그 위치한 이 입지에서 개발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지금 입지의 적정성 문제를 갖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하나는 이미 나왔지만, 중산간 개발 사업에서 그 난개발 우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칫 이걸 허용했다가는 그 중산간 그 개발 규제의 그 가이드라인이 흔들릴 소지가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보전관리 지역으로 그 지정된 곳이, 이거 전체 사업 부지의 약 18.8%가 보전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좀 지정이 됐는데, 국토의 그 계획 및 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보전관리 지역이 10%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비춰보면 사실은 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다만 한화 측에서는 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렇게 적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이런 해석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이다. 이 지역에 그 포함되어 있다.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만약 여기에서 사업이 허용되게 되면 지하수 개발의 그 원칙도 전부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허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원칙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이 뭔가 좀 선언적으로라도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입장,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 입장은 좀 천명됐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입장이 천명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벌써부터 약간의 그 특혜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눈여겨볼 대목이, 제주도가 이 사업과 관련해 사전 입지 검토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뭐 도시계획자문의 자문을 받았는데,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해라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중산간 개발 제한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과연 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 사실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사전 입지 검토라는 게 개발 사업에 있어 갖고는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 입지 검토를 통해서 개발 사업이 가능한 곳인가 아닌 것인가, 그렇죠. 아까 말했던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서 입지에 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사업자도 일찌감치 그 뭐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렇죠. 포기함으로써 어쩌면 그 사업비를 굉장히 좀 절감도 하고,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전 입지 검토 자체를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좀 여기에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좀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좀 사전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지난달에. 근데 자문을 받은 그 의견 내용을 보면은 물론 입지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사업자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제시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상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좀 의견 제시 요구도 있고요. 또 제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런 질문들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입지의 사전 그 검토의 그 결과라기보다는 어쩌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 내용과 같은 그 내용 아니냐 이런 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입지 검토 제주도가 좀 할 거면은 좀 제대로 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좀 중산간 개발 과연 이게 허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서 개발하는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전관리구역이 지금 10%가 상회하고 있는데 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발 사업이 과연 허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안 내려줬기 때문에 의구심을 더 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 지금 상황에서 표현을 한다면 편법적인 방법을 잘 찾아냈다. 아까 얘기한 지구단위 계획을 피해하고 제주특별법에 개발진흥지구 그 근거를 갖고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건 벌써 법을 피할 수 있는 거를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형평성을 내세우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애월 복합 관광단지가 거기 지금 조성 중이고 그다음에 뭐 골프장, 뭐 대규모 리조트가 조성 중인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럼 제주특별법을 왜 그거를 적용해달라라고 이제 사업자는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도에서는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 이런 편법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뭐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선언적인 입장이라도 밝혀줘야 되는 입장을 선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 없이 행정부지사가 뭐 답변을 하는 과정을 보면 제주특별법에 특례 조항이 있는데 이걸 왜 활용을 안 하느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도록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입지 검토가 아니라 무슨 완충 녹지를 마련해라. 생태 저류지를 어떻게 할 거냐? 중수도 빗물을 사용해라.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라. 이거는 사업이 간다를 전제로 하고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이게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이제 올해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재수정해서 다시 만들겠다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재수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기준을 빨리 밝혀서 이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사전 입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정도라도 입장을 밝혀줘야 논란이 조금 수그러들고 사업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논란 속에 한화가 실제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할지가 궁금합니다. 또 신청한다면 사실 절차도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신청은 할 거로 봅니다.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진행할 거로. 왜냐하면 아까 그 김성중 행정부지사의 그 도의회 답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을 좀 약간 유심히 봤습니다. 김성중 부지사의 그 얘기는 앞으로 뭐 경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이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엄격한 잣대로 해서 이렇게 좀 해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오영훈 지사도 앞으로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그 얘기가 앞으로 그 행정 절차를 좀 이렇게 좀
좀 언급을 좀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 지사는 뭐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아까 그 김성중 부지사 얘기를 이렇게 보면 뭐 경관심의위원회와 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얘기하는 걸 보면 앞으로 그 좀 사업 인허가 절차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좀 아마 좀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일단 한화는 사업을 뭔가 좀 협의하지 않겠나. 한화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센터 개발도 하고 또 제주도에서 UAM 사업도 하는데 하고. 뭐 덩달아서 뭐 계열사 지금 현재 2개가 제주도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좀 수저 얹혀갖고 같이 나가겠다. 좀 지금이 아마 적기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화가 이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뭐 추진을 공언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거든요. 뭐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뭐 사업을 추진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 대응이 없다라는 건 사업은 가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부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앞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하수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수희 기자도 뉴스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하수 관정을 지금 이 지하수 보전 기준에 따르면 관정을 개발을 해서 제주도에 기부 체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을 내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지하수 보전 정책을 피하는 편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물을 쓴다면 오히려 애월읍 관내 상수도 수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의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지하수 보전 정책이 어긋나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제주도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빨리 입장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검토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안입니다. 엊그제 올해 제1회 추경안이 제주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호조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인 이 호조의 예산이 입력돼야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 아예 입력을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양병우 의원과 한동수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원래 본예산 심의 때 서귀포시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읍면동의 그 행사 운영비를 원안대로 그대로 편성을 한 반면에 제주시는 일괄적으로 전부 막았습니다. 이걸 민간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거든요. 즉 읍면동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음악회를 종전에 개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생단체에서 자체 부담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10%에서 많게는 50%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 뭐 분야회라든지 뭐 이런 단체에서가 굳이 자부담을 들이면서 왜 이거 행사를 이거 주관해야 되느냐 하면서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행사가 이렇게 못하게 된 데 따라서 좀 지역 특히 제주시의 그 제주시 소속의 지역구를 둔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좀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똑같이 읍면동 사업비들이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불만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좀 쟁점이 됐었던 거고 결국은 개수조정 결과에 조정 과정에서 읍면동 사업비가 대거 증액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막판 진통이 있었던 거고요. 윤 대표님의 말씀에 이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주도정이 그리고 양행정시가 예산 편성 지침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자기들이 공유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엇박자가 나버린 그 과정에서 제주시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은 왜 우리는 안 되느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주도정이 우선은 예산 정책 그 편성 기준 그리고 입력 기준을 명확히 해서 행정시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 의회와 도가 이게 빨리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2호조를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2019년에 도와 도의회가 협의를 해서 이걸 합의를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산을 세목별로 그냥 각각 개별 사업으로 정부 국비 증액 사업은 각 항목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제주 예산 시스템은 총괄적으로 얼마 빼내고 얼마 집어넣어서 총액적으로 보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문제는 2호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의 기준 그리고 예산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했을 때 이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얘기도 있었지만 좀 진통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추경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뭐 좀 눈여겨 볼 만한 항목도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좀 감액 부분에서는 아마 그 도정과 도의회 간의 큰 그 쟁점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동 사업 그 예산 좀 이것 증액 그 예산 때문에 막판에 좀 진통이 있었고 또 도정에서 쉽사리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본회의가 시작되기 아마 30분 전에야 그 예결이 의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이번에 좀 눈길을 끄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원안 통과 예산 중에서 보면 그 만 65세 이상 그 버스 요금 그 무료 지원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은 읍면 지역에 한해서 시행됐던 거거든요. 근데 다음 오는 7월부터는 제주시 동지역에서도 만 65세 이상이면 주민이면 누구나 그 버스를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바뀌고 했는데 뭐 저도 앞으로 뭐 몇 년 없으면 무료 대상자 된다. 그래서 좀 약간 이게 적절한 것인가 좀 고령화 시대에 만 65세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좀 사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근데 형평성 차원에서 아마 읍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동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논란 예산이 좀 두 가지가 통과됐는데 하나는 원래 본 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됐던 그 트램 도입 관련한 그 용역 사업비가 이번에 다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그 용역 사업비가 다시 편성이 되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눈여겨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예산 추경은 특별하게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이제 민생을 위한 예산이었다, 편성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삭감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트램하고 시설공단 뭐 이거는 뭐 언론에 나왔는데 제가 본 거는 탐난전 혜택을 조금 상향을 했다, 7%로 상향을 한 게 이번 예산 편성 기조에 맞지 않았느냐? 그나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이제 탐난전이 바로 확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민생 기조에 맞췄다면 이런 부분들의 이런 예산들이 더 많이 편성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아직 이제 뭐 확인들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과연 제주시 내 읍면동 행사 예산이 어느 만큼 증액이 됐느냐라는 부분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선심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좀 과정에서 하나만 좀 짚어보면 추경 예산 의결하는 본회의장에 오영훈 지사는 물론 뭐 강병상, 이종우 양 행정시장 모두 참석하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 김경학 의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좀 표명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그 불참한 기관장들 뭐 나름대로 전부 사유는 뭐 설명은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열렸던 그 에이펙 유치 활동 그 차원에서 좀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강병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주관한 그 습지도시 청년 포럼 행사 그날에 꼭 공교롭게도 개막 행사가 열리는 시점이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아마 서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종우 서귀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참한 사유가 서울에서 열렸던 서울도민회 그 회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그 본회의까지 도지사와 제주시장도 참석하기 어려운 마당에 서귀포시장까지 굳이
불참하면서 굳이 갔어야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그 서울 도민회장 이 취임식 행사를 뭐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각 도지사도 빠지는 상황, 제주시장도 빠지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서귀포 시장 정도는 아마 참석을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또 때 맞춰서 아마 김경학 의장이 아마 그 마지막에 그 폐회사에서 이 부분 언급한 이유가 좀 그 임시회 중간에 그 김매숙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불참해서 한바탕 좀 소동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이렇게 좀 표출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물론 뭐 김매숙 그 부지사 같은 경우도 이유는 있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도청에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 공문으로 보내는데 김혜숙 부지사는 구두로만 이렇게 참석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공문으로는 회신하지 않고 바로 불참했기 때문에 아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이번 임시회에서 많은 연이은 불참들이 좀 이회 경시로 이렇게 비춰져서 아마 김경학 의장이 좀 불편한 심리를 표출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하필 세 명 다 그렇게 동시에 빠져가지고. 예. 저 볼 때는 도의회가 지난 본예산 심사 때부터 본회의, 지난 연말 본회의, 정례회 본예산 심사할 때부터 쌓여왔던 불만을 의장이 결국에는 터뜨렸다라고 봅니다. 그 본예산 심사 당시에도 김희연 전 정무부지사가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의원들이 엄청나게 이제 타박을 했었는데, 새로운 정부부지사가 오고 나서도 또 불참. 그런데 또 예산안을 놓고 또 추경을 놓고 좀 심사 과정에서 좀 이제 있었는데, 막상 본회의가 열렸는데 지사와 행정시장이 없다라는 부분은 누가 봐도 의회 경시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 의장이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오 지사도 이제 그거 무마하느라고 이제 27일 날 간부 회의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기획조정실장한테 김경학 의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제가 또 여기서 하나 보이는 건, 행정시장들이 퇴임할 때가 됐구나. 예.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 건, 퇴임할수록, 물러날 때일수록 더 충실하게 자기의 업무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건 행정시장들이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제주도와 행정시가 얼마나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극명하게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가 공식 일정이 있어서 가게 되면 도에서 행정시와 논의를 해서 행정시장들의 참석을 권유를 해야 되고, 뭐 제주시장 같이 또 특별한 국제회의가 있어서 못 간다 그러면 서귀포 시장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일정 그냥 다 소화한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7월부터 이제 하반기 이회가 시작되고 후반기 이회가 시작되고 제주도도 이제 인사해서 새로운 행정시장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이런 부분, 이런 소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번 추경을 통해 뭐 어떤 좀 변화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전체적으로 민생 기조의 추경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일단 규모는 큽니다. 생각보다. 네. 규모는 큰데,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좀 체감 정도는 어떨지 이거는 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성된 내역, 규모는 컸지만 막상 편성된 내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걷어보면 실생활에 아니면 우리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도를 과연 높일 수 있을까,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저는 쟁점과 관련해서 아까 수소 트램 도입,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거 재추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논란이 좀 소지가 크다, 이런 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수소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역비가 편성된 게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으로 해서 아마 7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즉 이 용역을 한 다음에 수소 트램을 아마 기획재정부에 국가철도망 그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요청하려는 사전 작업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는데, 문제는 이번 역시도 이 예산이 도의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도의회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수소 트램 도입이 제주에서 적절한가, 이 문제를 이번에도 도의회에서 똑같이 나왔다는 건데, 설령 이 용역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과연 국가철도망, 그 제주도 트램을 국가철도망의 그 일환으로 과연 그렇게 바라볼지, 이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뭐 이걸 그렇게 바라보고 국비를 지원해 준다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이걸 좀 그렇게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 이 단계에서 아마 제주도가 큰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이번 추경 편성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바뀔 거는 예산 편성 과정이 제주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제주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이제 도의원들이 이 문제 제기를 했고 2호제 입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변경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가 아마 논의를 거쳐서 좀 원활한 예산 편성과 이제 검토 또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예산 편성 기조가 조금 많이 변경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 기조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좀 제주시에서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현안입니다. 국립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립으로 승격돼 운영되는데 시작 전부터 도민과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본원은 광주, 제주는 분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전에 국비로 운영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국립으로 승격된 것 자체는 우리가 좀 바라던 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뭔가 좀 성취는 됐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7월 1일 날 이렇게 좀 출범하는 그 내용을 보면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뭔가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족들이라든지 아니면 4.3 단체 관계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 아닌가 좀 생각하는데, 또 보다 큰 문제를 이렇게 보면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와 지도, 조사, 상담, 치료, 재활 기능 등이 이렇게 총 망라되는 반면에 그 제주 분원 같은 경우는 상담과 프로그램 진행 위주로 이렇게 좀 축소될 우려도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이걸 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는 독립적 기관으로 광주나 제주나 똑같이 광주센터 그리고 제주센터를 이원화된 체계로 해서 그 각각의 독립적 기관으로 이렇게 좀 출범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분원으로 해야 된다면 국립 트라우마 센터 산하에 차라리 그럼 광주 분원과 제주 분원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 차선책으로는 이렇게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이걸 보면 진짜 제가 그동안 팡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했던 얘기지만 제주 홀대 아니냐. 왜냐하면 참 이 숫자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특히 광주 5.18 희생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5.18 희생자가 167명이에요. 근데 제주는 14,000명 공식적으로만 인정돼요. 그런데 제주가 분원이라는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국립이라는 이름은 달았지만 분원이라고 하는 거는 참 제주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행안부에서는 차별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그 기능에서부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지난 4년간 시범적으로 제주 트라우마 센터가 운영이 됐었는데 내실 있게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분원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22대 국회도 출범을 했는데 좀 국립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개정된 좀 기대
좀 가질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장에는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안부 관계자도 일단 제주도를 분원이 아니라 본원으로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법이 바뀌어야 되는 그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지금 22대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입장이 아마 곤란할 것 같아요. 아마 네. 광주가 그렇습니다. 예. 엮어져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지금 광주가 본원이 돼 있고 제주도가 분원이 돼 있는데 이걸 뭐 동등하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거꾸로 다시 뭐 제주도를 본원으로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더 소극적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답답한데 저는 좀 아쉬움이 큰 게 이런 정보가 사전에 입수가 됐다면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고 또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22대 국회 출범하면 좀 제주 도정과 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것인가 빨리 적절한 좀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또 국회를 설득하는 이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우선 제주 지역 출신 당선인 3명, 그다음에 뭐 제주 출신하면 뭐 10여 명, 10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힘을 모아서라도 이 부분 국비 지원은 100%로 법률을 개정을 해놓고 분원은 이제 정부의 반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국비 지원 100%부터 만들자. 뭐 마지막으로 현안 하나만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주의 마지막 행정시장 2명이 예고가 됐습니다. 뭐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뭐 별의별 소문도 많이 나돌기도 했는데 이번 행정시장 예고 뭐 좀 파격적이다라는 말도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파격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의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인선한 것인지는 좀 약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원근 제주시장 후보자 그리고 오승훈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김원근 후보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해서 도의원을 했었고 오지사와는 그 당시에 도의원 생활을 같이 했었다라는 뭐 인연이 그 정도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오승훈 후보자께서는 저는 이분을 보고 진짜 당황했는데 평생 교육만을 하셨던 분이 과연 지금 제2공항과 관광 산업 1차 산업 및 산적한 서귀포시 행정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과연 이분을 적임자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 발탁 기준을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행정시장일 발탁 배경에 대한 아마 시민들의 공감력은 아마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왜 발탁했는지 그 이유는 오영훈 지사를 제외하고는 잘 이해할 분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원근 후보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협치 때문이다 했으면 좀 약간 이해를 했을 겁니다. 협치 때문에. 왜냐하면 김원근 후보자가 1차 산업 전문가인 것도 맞고 또 지역 현안대에서 뭐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는 건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간의 정치적 이력을 보면 제8대 도의회 의원할 때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20대 총선 때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때 맡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 총선 이 두 번, 2016년과 2020년 이 총선 두 번의 총선에서 좀 보수 정당의 좀 총괄쥐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상대 후보는 누구였느냐? 바로 오영훈 지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영훈 지사가 바로 그런 약간
뭐 그 정적 관계에 있었던 분, 이런 분을 이렇게 영입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좀 그런 인선 배경에는 최소한 한 줄이라도 협치라는 얘기 나왔으면 차라리 이해는 했을 건데 왜 갑자기 했을까?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지방정과 일각에서는 좀 앞으로 2년 후에 재선에서 뭔가 김한군 후보가 좀 필요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김한군 후보자의 그 영입 그 배경에 이거는 좀 약간 재선까지 감안한 그 결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오승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부남철 국장도 이렇게 지적은 했습니다만, 물론 그 뭐 서귀포 시장을 하기에는 뭐 충분한 역량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이 부교육감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임기 2년을 남겨놓고 갑자기 명예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서귀포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리 서귀포시 행정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행정은 과는 약간 차이가 크게 정무적 감각, 이게 굉장히 크고요. 또 시민과의 그 유대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좀 이런 그 이런 부분까지 감안돼야 되는데, 왜 많고 많은 그 거론됐던 후보자 중에서 오승훈 후보자를 선택했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아마 설명해 주실 분도 아마 오영훈 지사 외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제주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이사회 의장과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행정체제 개편에도 강한 의지가 있는 인사. 과연 이분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밝혔는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육과 문화의 중심 도시로 서귀포시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서귀포가 교육과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5월 그 제주 지역 현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한화 관광단지 개발 사업 굉장히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좀 도민 사회가 좀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빨리 그 도민 사회가 좀 약간 의견을 좀 이렇게 잘 수렴해서, 도민 사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결론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월 중에 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가 이렇게 좀 결정이 되는데,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좀 역량을 좀 한데 모아서 좀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어느덧 민선 8기 후반기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행정시장도 교체가 되고 도의회도 이제 후반기 이장단을 꾸리게 되는데, 각 도청 공무원들 그리고 도의원들께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마음 자세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제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이펙이 제주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제주도정과 도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뭐 이제 6월이 시작되면서 또 하나의 기다림,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확정됩니다. 엊그제 현장 실사를 마쳤고 다음 주 제안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끝까지 빈틈없는 준비로 20년의 기다림이 가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